안녕하세요. 저희는 퇴행성 관절염을 자연요법으로 치료를 해드리고 있는 조호근 한의원 원장입니다. 퇴행성 관절염뿐이 아니라 뭐 척추질환이라든지 여러가지 만성 퇴행성 난치성 질환들을 자연요법으로 이렇게 골고루 효과 좋게 이렇게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퇴행성 관절염을 지니신 환자분들께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침을 맞으시거나 소염제를 드시거나 뭐 연골 주사를 맞으시거나 혹은 연골에 도움이 되는 뭐 글루코사민이나 이러한 영양제를 드시거나 관절 영양제를 드시거나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일부 환자분들은 또 효과를 보시겠지만은 일부 환자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시고 결과적으로는 점점 더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이 되셔서 나중에는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시거나 아니면은 더 심해지시면은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셔야 되거나 뭐 이와 같은 상황에 도달한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시거나 지팡이를 짚으신다고 해서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시술을 받으시더라도 통증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무릎 관절염의 불편한 점은 또 상당히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치료 방법,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의 한계점을 극복을 하고 자연적인 방법으로서 무릎 관절염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치료법은 혁신적이고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자연요법으로서 현재까지 기존의 어떠한 치료법과도 구별될 수 있고 또 더욱 환자분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이와 같은 좀 근본적인 치료법이 된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고 기존에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환자분들께서 효과가 부족하게 느끼시는 이유, 이와 같은 이유를 지금부터 살펴보고 저희가 구체적인 자연요법, 혁신적인 자연요법의 치료 방법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기존의 관절염 치료법과 저희 한의원의 자연요법을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그 관절의 사진을 여기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그 관절 연골, 지금 관절 연골이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관절 연골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환자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관절과 지금 요 위에 있는 뼈, 지금 무릎 관절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뼈가 서로 닿으면은 이게 뼈가 서로 맞닿으면은 압력이 생기게 되고 뼈가 손상을 입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정강이뼈 위쪽에 있는 뼈와 아래쪽 위에 있는 뼈와 아랫뼈의 사이를 완충 역할을 해놓은 것이 이와 같은 지금 연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연골이 있음으로써 위에 있는 뼈와 아래에 있는 뼈가 부닥치지 않고 보호가 되실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시는 건데요. 문제는 지금 이러한 연골이 약해지기 때문에 무릎 사이에 이 무릎에 이러한 뼈와 뼈 사이에 공간이 좁아질 수가 있고 지금 이 연골이 더 약해지시게 되는 거죠. 그 원인은 그 위에 있는 그 체중이 요 뼈에 지금 이 허벅지 뼈에 실리기 때문입니다. 허벅지 뼈에 체중이 많이 실리시면은 부하가 이 연골에 더 많이 걸리시게 되겠죠. 그래서 연골이 이제 물리적인 손상을 받으시게 되는 건데, 그래서 뭐 연골 주사를 맞으시거나 뭐 글루코사민을 드시거나 해서 연골을 보호를 하게끔 이렇게 지금 일반적인 치료법이 돼 있으신 거죠. 그래서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또 무릎 이 관절염이 또 생기시기가 쉽고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기가 쉬우신 건데 여기서 이러한 그 일반적인 개념을 배경으로 하고 저희가 또 다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 이것도 무릎 사진입니다. 지금 요게 요 동그란 뼈가 요 무릎 가운데 요거 이제 슬개골이죠. 이게 가운데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와 같은 그 무릎 주위에는 굉장히 많은 지금 근육이라든지 지금 인대라든지 뭐 힘줄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그러한 이 연부 조직이라고 우리가 하는데요. 근육, 힘줄, 인대, 뭐 관절낭도 있을 수가 있고 하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연부 조직들이 굉장히 많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연부 조직들이 이와 같은 근육에 많이 둘러싸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첫 번째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와 같은 허벅지뼈와 정강이뼈의 사이에 이와 같은 연골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뼈와 뼈 사이의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 무릎 주위에는 굉장히 많은 근육과 인대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이 허벅지뼈에는 체중이 실리게 돼 있죠. 그래서 뭐 계단을 내려가신다든지 하게 되면 이 체중이 부득이하게 무릎에 전달이 되시게 되는데, 이 체중이 계속 전달이 돼서 양쪽 뼈가 부닥치게 되면은 전혀 좋은 상황이 아니고 매우 불행한 상황이 되고 뼈가 약해지시고 그야말로 무릎이 큰 탈이 나시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뼈와 뼈 사이가 부닥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골이 존재하기 있지만은 그 이전에 무릎 주위에는 수많은 근육과 인대와 힘줄과 관절랑 기타 조직들이 존재함으로써 힘을 받쳐주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체중이 많이 실리더라도 근육과 인대가 힘을 떠받쳐서 양쪽 뼈가 서로 부닥치지 않게끔 이 양쪽 뼈 사이의 간격을 유지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 관절 사이의 공간이 보호가 되고 이 연골이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개념을 조금 생소하시겠지만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뼈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연골이 약해지시는 원인은, 이것은 그 일반적인 환자분들께서는 관절염의 근본 원인으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관절이 약해지시는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이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힘줄이나 근육, 인대 등이 약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체중이 그 허벅지뼈에 실릴 때 이 체중이 이 정강이뼈에 전달되지 못하게끔 방어 역할을 해주는 근육과 인대와 힘줄이 약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체중이 많이 실리심으로써 연골이 약해지신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연골이 우리가 환자분들께서 대부분 다 이 관절 연골이 약해져 있지 않습니까? 손상을 입거나 이와 같이 손상을 입거나 약해진 원인은, 이것은 원인이 아니라 무릎관절염의 결과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관절염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에는 저희 한의원의 치료 방법은 이와 같은 연골도 물론 저희가 강화하는 치료를 하지만은 그와 동시에 이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연부조직, 우리가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힘줄이나 근육, 인대를 강화시키는 이러한 치료법을 함으로써만이 근본적인 원인 제거가 가능하다. 이와 같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조금 납득하시기 어려우신 경우도 있겠지만은, 자, 기존에 알고 계신 상식과 다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존에 알고 계신 상식은 이와 같은 무릎 사이에 존재하는 연골이 약해지신 것이 우리가 무릎 관절염의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알고 계신 거고요. 저희는 그거과는 의견을 달리하는 겁니다. 요것은 우리가 연골이 약해지신 것은 결과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무릎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 인대, 힘줄이 약해진 것이 원인이다. 이와 같은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따라서 무릎을 둘러싸고 있는 연부조직, 근육, 인대, 힘줄을 강화를 해준다면은 체중이 실리는 허벅지뼈에 이런 이 무게가 주위에 있는 근육, 인대가 떠받쳐줌으로 인해서 이 무릎 사이의 공간에 전달이 되지가 않는다. 따라서 연골 손상이 일어나지가 않고 연골이 점차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저희가 퇴행성 관절염을 바라보는 병리학적인 관점을 일반적인 상식이나 일반 환자분들께서 알고 있는 내용과는 다르게 좀 더 근본적인 시각, 좀 더 완치를 위한 근본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환자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은 여자 환자분이신데요. 우리가 여자 환자분으로서 연세가 80대 초반인 환자분이신데, 이 환자분은 무려 무릎 관절염이 20년이나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20년이나 되셨지만 뭐 한의원에서 치료도 하시고 병원에서 치료도 하시고 뭐 약도 드시고 뭐 여러 가지 치료를 하셨지만 효과를 보시지 못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다행히 인공관절 수술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 방문 주셨는데 지금 2, 3개월 치료하시면서 종전에 비해서 훨씬 부드러워졌다,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매우 만족스럽다,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있는데요. 자, 이 환자분의 경우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저희가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저희 한의원의 치료 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무릎을 둘러싸고 있는 이와 같은 연부 조직을 강화를 해주는 것과 동시에 또한 연골, 우리가 무릎 사이에 존재하는 이런 연골도 강화해주는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진행한다. 이와 같이 보실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그러한 방법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검사를 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은 우리가 이 환자분들이 이 복진도입니다. 복진도라고 하는 것은 환자분들이 복부를 망진, 타진, 촉진, 시진 등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복부 상태를 파악하고 이로써 우리가 무릎 관절력이 생기는 병리적인 현상의 원인을 파악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되시는 건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이와 같은 복부는 사실은 무릎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위입니다. 하지만은 이와 같은 복부를 면밀히 관찰함으로써 우리가 무릎 관절 주위의 연부 조직이 약해진 원인을 파악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복부의 중앙이 이렇게 좀 상당히 좀 넓은 편에 해당이 되시고 골반이 또 좁고 또 그 다음에 이 가슴 부위도 이렇게 좁은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열태음인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있고 열태음인 이열병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열병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부적으로 열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부적 열이란 무엇이냐? 이것은 인체에 독소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열이 발생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열병이 있다고 한다면은 인체에 독소가 존재한다. 그래서 해독을 해야 된다. 이와 같은 것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 한약재로서는 뭐 맹문동이나 천문동, 의인, 원지 등 약재 가 적합하다. 이와 같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기본적인 병리적인 현상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요. 그렇다면 인체의 독소를 해독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또 어떠한 독소가 많이 존재하는지 이와 같은 점을 저희가 또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모발 검사, 독소 검사를 위해서는 이 모발 검사가 중요합니다. 이 모발 검사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모발 검사상으로 우리가 지금 요거는 검사상 여러 가지 영양소의 정상치를 나타내시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각종 영양, 요거는 이제 칼슘이라는 영양소, 마그네슘 영양소, 나트륨 영양소, 그다음에 요거는 칼륨이라는 영양소가 되겠는데 이와 같이 영양소들이 이렇게 위로 갈수록 상향되는 이러한 흐름을 보이는 경우 우리가 빠른 대사 체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은 빠른 대사 체질인 경우에는 인체에 칼륨이 많이 존재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빠른 대사의 체질이 이제 있으신 경우에는 우리가 인체에 여러 가지 지방산이나 또는 인체의 기능에 필요한 기름이 많이 부족한 상태다. 이와 같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오메가3 기름이라든지 올리브 기름이라든지 기타 동물성 기름을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적절하게 드셔주셔야지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오메가3 기름이나 이러한 적절한 동물성 기름을 드신다면은 인체의 염증을 해소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칼륨이 많이 나오는 지금 이와 같이 칼륨이 많이 나오는 이러한 체질인 경우에는 빠른 대사 체질로 보실 수가 있고 이 빠른 대사 체질은 기름을 올바른 기름 우리가 오메가3 기름, 올리브 기름 말씀드렸죠. 올바른 기름을 적절히 혹은 보통보다 많이 섭취해 주시면은 염증을 소실시키는 염증을 제거하는 이러한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물론 여기에 칼슘 또 이 마그네슘 성분 지금 부족한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부족한 칼슘, 마그네슘도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드셔야 됩니다. 드시면서 동시에 기름 성분을 충분히 많이 섭취하시면은 염증이 제거됨으로 인해서 통증 제거, 무릎 통증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환자분 역시 수은이나 알루미늄 이와 같은 독소가 이 모발 검사상으로 지금 많이 나오시게 되는데요. 자, 이와 같은 수은이나 이와 같은 알루미늄 독소 역시 어떻습니까? 이러한 독소들은 인체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무릎 관절염에도 손상을 줄 수가 있는, 무릎도 손상을 줄 수가 있는 이와 같은 이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성분을 제거를 하고 인체의 독소를 제거하시는 것이 중요하시다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수은이 많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수은은 이 대형 어류
불행하게도. 그래서 연어나 참치 등등의 대형 어류를 가급적 좀 멀리 해주시는 것이 좋고, 해안가 수산물도 좀 오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은이 있으신 경우에는 수산물보다는 저희가 권해드리는 것은 동물성 단백질 중에서 육지 단백질, 소고기, 닭고기, 양고기, 오리고기 등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보다는 육지 단백질을 위주로 잡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은이 많으신 경우에는 우리가 치과 치료를 할 때 아주 간단한 치료로서 아말감을 우리가 충치 치료에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감은 수은이 이렇게 수은 독소가 많이 있으신 분들은 이 아말감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말감에 수은이 함유되어 있다는 이런 논란이 뭐 사실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알루미늄도 지금 있는 걸로 나오셨고, 이러한 알루미늄을 해독하기 위해서 환자분들께서는 어떠한 사실을 알아야 될까요? 이 알루미늄은 우리가 인체에 역시 염증을 유발하고 무릎 관절염에 부담이 되는 성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루미늄 호일에 음식을 너무 장기간 보관하시거나, 혹은 통조림 식품을 너무 많이 드시거나, 혹은 제산제를 너무 많이 드시거나 하는 것은 이러한 알루미늄이 인체에 축적될 수 있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으므로 이러한 습관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식기 중에서도 알루미늄으로 코팅된 식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루미늄으로 코팅된 식기를 너무 팍팍 긁어서 드시거나 하는 경우 이와 같은 알루미늄이 우리가 인체에 축적될 수 있는 조건의 일정으로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인체를 이와 같이 우리가 중금속을 우리가 제거하는 이유를 중시하는 이유는 이러한 중금속들이 무릎을 둘러싸고 있는 관절 연골이나 또는 관절의 연부조직, 근육이나 힘줄, 인대에 손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독소로 인해서 관절의 연부조직이 약해진다 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병리적인 내용이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방법보다는 이와 같이 관절의 연부조직이 약해질 수 있는 근본 원인을 제거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빠른 대사 체질이기 때문에 이러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식생활, 그래서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적절한 기름을 올바르게 조금 더 많이, 보통 사람보다 많이 섭취하시는 것이 관절의 염증을 제거하는 데 중요하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염증이, 관절의 주위에 있는 염증이 제거된다면은 우리가 관절이 둘러싸고 있는 연부조직, 근육, 인대, 힘줄 역시 강화되는 이러한 효과를 우리가 노릴 수가 있다. 그러한 결과를 획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열대음인 이열병에 해당되는 이와 같은 체질적인 결함을 해소를 해준다면은 이 환자분의 체질이 개선됨으로 인해서 무릎을 둘러싸고 있는 연부조직이 강화되는 효과를 있을 수가 있고, 이러한 효과를 얻음으로 인해서 무릎 연골이 약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무릎 연골이 더 강화가 될 수가 있고, 무릎 관절 자체가 건강해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연부조직이 튼튼해지면은 무릎 관절 자체가 건강해짐으로써 퇴행성 변화로 인한 이와 같은 그 관절염을 훨씬 더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는 이러한 방법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다른 한의원이나 병의원에서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시다가 불과 2, 3개월 만에 상당히 해소되는 이러한 느낌을 가지시고 만족스럽다, 이런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아직은 완치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완치될 때까지는 조금 더 치료를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결과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자고 하는 결론은 이러한 저희 치료 방법은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연골뿐 아니라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관절에 있는 연골뿐 아니라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연부 조직들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퇴행성 관절염을 보다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드리고 관절염을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저희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저희 한의원의 이 자연요법 치료법은 단순한 통증 제거 치료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근본적이고 좀 더 근원적으로 관절염을 해결을 하고 관절 자체를 건강하게 한다. 관절염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관절 자체가 건강해지게끔 하는, 튼튼해지게끔 하는, 따라서 몸 전체가 튼튼해질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된다고 저희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환자분들께서 이러한 내용이 이해되신다면은 무릎 관절 자체에
여러 가지 병변으로 인해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한의원에 방문해서 새롭게 희망을 가지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